강릉에서 최근 나흘간 외국인 노동자 50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긴급히 올렸습니다. 풍력발전단지가 백두대간에도 들어서는 등 발전기 설치가 늘어나면서 강원도 산림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양양 직영 관광지에 2025년 1월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사업자 선정 뒤 5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태백시가 추진하는 교정시설 신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번번이 탈락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에서 오늘 하루에만 43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나흘 사이 50명의 외국인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집단 생활을 하고 무증상인데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3분의 1만 검사를 받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긴급히 격상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강릉시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자 하루 동안 긴급 선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7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는 러시아인 36명, 중앙아시아 국적 7명 등 모두 43명, 6%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 인근에서 수중 방파제 등 해상 구조물을 제조하는 업체. 설비는 멈춰섰고 지키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지난 1일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함께 일하거나 접촉한 외국인 노동자 6명이 어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나흘 사이 외국인 노동자 50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겁니다. 강릉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2,2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어 아직 3분의 1만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건설업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부는 여럿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원룸처럼 이런 데를 공동으로 살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모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유역 같은데 아무래도 또 같이 다니니까 그런 쪽이 좀 위험하기는 한데.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강릉의 옛 도심이 문제입니다. 숙박업소와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고 외국인들이 지역의 음식점을 자주 방문해 새로운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추가 감염 가능성이나 지역 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상인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이고 또 각종 활동에 없는 사람들도 아니잖아. 우리도 애가 다 좋겠어. 그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또. 먼저 검사한 사람들.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유흥 주점이나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6곳은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졌고 음식점과 카페는 운영 시간을 저녁 9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강화된 2단계는 수도권보다 조금 더 강화된 것인데요. 별도 해제 요청 시까지 이 외국인들 전체 검사를 종료할 때까지 유지를 할 것이고 강릉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의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등록 여부를 묻지 않고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백두대간 권역의 풍력발전 실태를 어제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최근 강원도 내 산림에도 풍력발전 사업 허가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풍력발전 설비가 10배가량 더 많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산림 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육상풍력 발전단지는 98곳, 발전기 687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발전 설비 용량은 모두 1,496메가와트에 달해 10년 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경상북도에 이어 발전 설비 용량이 두 번째로 많은데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발전단지 수와 발전기 수로 보면 강원도가 경북보다 더 많습니다. 도내에서는 평창이 6곳에 69기로 가장 많고 태백, 횡성, 강릉 순입니다. 환경훼손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역시 산림 벌채와 그리고 지형 개변에 따른 집중호우 시의 산사태 발생 위험성, 그리고 송전솔로 문제 발생 시 화재 위험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원도 내 사업 허가를 받아 설치 예정인 풍력발전단지는 발전 용량으로 보면 지금보다 10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정기위원회가 허가한 3메가와트 이상 풍력발전 사업을 살펴봤더니 앞으로 도내 90여 곳에 4,900여 메가와트 규모가 더 세워질 예정이었습니다. 국내 육상 풍력발전 허가 용량 9,600여 메가와트의 절반이 넘고 뒤를 잇는 경북보다도 2배나 많습니다. 지자체가 인허가를 맡고 있는 3메가와트 이하의 육상 풍력 발전 사업도 있어 실제 허가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3년간 풍황 계측기를 설치해 사업을 준비하는 곳도 60여 곳에 달합니다. 산업부가 무분별하게 산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풍력을 많이 활성화하면 좋다. 이래서 허가를 더해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영서 영동할 거 없이 아주 줄을 잇는 개발 어떤 분위기에 강원도 내 풍력발전단지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울창한 산림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강원도 내 9개 대학들이 수시 모집 비율을 8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최악의 신입생 충원율을 기록한 지난해 입시에서 큰 실패를 맛본 강원도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강원도 내 대학들의 입시 전형이 서울 주요 대학과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었습니다. 2022학년도 30.1%로 가장 낮았던 서울대가 2023학년도에는 40.1%로 크게 높였습니다. 반면 강원도 9개 대학은 정시를 줄이고 수시를 늘렸습니다.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을 83.5%까지 늘렸습니다. 올해 치르는 2022학년도보다 4.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수시 모집을 통해서 신입생을 미리 확보하자는 기대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70%에 머물렀던 상지대. 수시 선발 인원을 기존 83%에서 전체 모집 정원의 92%까지 확대했습니다. 사실상 수시 올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 학생들을 뽑는 전형 인원도 크게 늘렸습니다. 132명 모집하던 거를 2023학년도에는 모집 단위도 그러니까 모집 학과도 더 늘리고 해서 200명을 선발하거든요. 수시 모집 문턱을 낮추는 대학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지역 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강원대. 폐지 요구도 있었지만 우수 학생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폐지는 아니고 2022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등급이 만약에 12 등급이었다면 13 또는 14로 이렇게 내리는 식으로 갔습니다. 문제는 수시 모집 인원을 늘리고 합격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신입생 충원을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 정시로 이월한 인원이 2019학년도 1,600명에서 지난해에는 3,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 수도권 대학들은 모집 인원을 2,200명 넘게 늘렸습니다. 대입 수험생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입학 정원은 그대로 둔 채 신입생을 충원하려는 강원도 대학들의 입학 정책이 갈수록 넘기 어려운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양양 직영 관광지에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사업자 선정 후 5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5년 1월에 쇼핑과 숙박, 휴양시설을 갖춘 리조트 단지가 문을 엽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 직영관광지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2014년에 관광지 조성 계획이 세워진 뒤 7년, 지난 2016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뒤 5년 만입니다.
당초 2018년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했던 사업이 토지 매입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진척이 늦었습니다. 오는 2025년 4계절 복합 리조트 개장을 목표로 한 가운데 실제 건축물 공사는 내년 4월쯤 착공할 전망입니다. 일대 8만 2천여 제곱미터에 1,700억 원이 투입돼 쇼핑시설과 숙박시설, 영화관, 수영장 등 4계절 복합 휴양시설이 들어섭니다. 도내 관광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쇼핑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쇼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를 해오더라도 반은 서울에서 관광객을 자연스럽게 뺏기는 그런 결과가 돼 있었습니다. 사업자는 바다를 끼고 고속도로와 양양공항에 가까운 입지 조건을 활용하고 패션 기업의 역량을 합쳐 지역과 상생하는 명품 리조트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영 관광지 내 쇼핑몰에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터를 세우고 지역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모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자랑스러워하는 모범적인 사업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을 놓고 지역에서의 우려가 컸던 만큼 착실한 사업 진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쌀 작황이 떨어지면서 쌀값은 올랐지만 농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쌀 소비가 줄어 창고마다 쌓아놓은 재고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농협이 특별 판매에 나섰지만 쌀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원 농협이 수매한 쌀은 87,322톤, 대형 25톤 화물차 3,500대분에 달합니다. 긴 장마로 벼 생육이 나빠져 생산량이 21.9%가량 감소하다 보니 쌀값 인상을 부추겼습니다. 강원도산 쌀은 10kg을 기준으로 생산지와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2,000원에서 43,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상할 변화에다 쌀값마저 높아지면서 도내쌀 소비는 1년 전에 비해 3,300여 톤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제 쌀이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쌀값이 많이 올랐네 이러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강원도 내 농협 쌀 재고량은 3만 2천여 톤. 농협이 수매한 전체 물량의 36% 이상이 미국 종합 처리장이나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이 팔리지 않으면 경영이 악화되고 그 피해는 농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강원 농협은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유통 패러다임에 맞춰 강원쌀 온라인 특별 판매에 나섰습니다. 쌀 10kg 이상을 구입하면 쌀 가공 사은품을 제공하고 최저가 보장제와 주문 즉시 도장된 쌀을 무료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산지 쌀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판매가 많이 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행사는 이러한 판매 부진 극복하고 저희 강원 쌀을 애용해 주시는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올봄 새롭게 모내기에 나서고 있는 농민들은 묵은 재고쌀이 그대로 남아돌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20일까지 제5회 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온라인 중심의 특판 행사로 진행합니다. 홈쇼핑은 모레 공영 홈쇼핑으로, 라이브 커머스는 오는 7일 강원 숲체험장 현지에서 온라인 판매가 진행됩니다. 인터넷창에 강원 산나물 한마당을 검색하면 온라인 쇼핑몰 강원마트로 연결돼 곰치와 눈개승마, 산마늘, 참두릅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가 추진하는 교정시설 신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부족 등을 이유로 태백 교정시설 신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강원도, 태백시와 함께 교정시설 신축 사업의 타당성 논리를 보강해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 도립극단과 함께 학교 연극예술교육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강원 도립극단은 올해 찾아가는 어린이 음악극 안녕 팥쥐를 기획 제작할 예정이며
도교육청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 대면 공연과 함께 비대면으로 공연 영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립극단은 2019년 뮤지컬 공연을 제작해 고성과 양양 등의 중고등학교 38곳을 찾아가 4,70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하이원 리조트가 오는 8일부터 폐광 지역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정태영삼 전통시장 나들이 버스를 운행합니다. 정태영삼 전통시장 나들이 버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11시에 출발하며 정선 5일장과 영월 지역 축제 행사장, 태백과 삼척 지역 관광 명소를 탄력적으로 50회가량 운행할 예정입니다. 나들이 버스 예매는 탑승 2일 전까지 정태영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동해시가 관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까지 44억 원을 들여 동쪽 바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정비를 비롯해 북평 민속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동해 남부 재래시장 옥상 방수 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5억 원을 들여 묵호시장의 아케이드를 정비하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 설비를 보강하고 노후 전선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가 국가보훈처가 주최한 2021년 현충시설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관내 초중등 학생들이 강릉통일공원 일원의 현충시설을 탐방하고 체험하는 현충 탐방 크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강릉에서의 독립운동을 체험하는 강릉의 그날이 오면과 현충시설 일대 환경정비 캠페인 나라사랑 현충 플로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이 DMZ 평화 국립자연휴양림 유치에 나섰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015년 자연휴양림 지구로 고시된 간성읍 장신리 일대를 DMZ 평화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림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면 설계 1년에 시공 3년 등 4년여에 걸쳐 국비 등 86억 원을 들여 30에서 50헥타르 규모로 숲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코로나19 확진 선수가 발생해 경기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FC서울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은 물론 가장 최근 상대했던 성남FC의 앞으로 4경기가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FC의 오는 19일 성남 원정 경기도 연기됐습니다. 한편 강원FC는 13라운드를 치른 가운데 3승 4무 6패, 승점 13점으로 12개 팀 가운데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 숲길로 지정된 대관령 숲길을 지역 상생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위포레스트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